자, 11-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뭔 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P는 Q이지만 P는 Q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진리집합을 찾으시면 됩니다. P는 X는 0, Y는 0. 근데 Q는 X가 0이거나 Y가 0. 어? 1번이네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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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느 쪽으로 가요? P면 Q이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 거죠. 그 1번이 답 아니에요? 예? Q가 안 되죠. 넓고 긴. 이걸 찾으라고 한 거죠? 저 지금 문제를 잘못 내가 뒤에 가서 서 있어야겠는데 내가 뒤에 가서 서 있어야겠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돌았어요. 자, P는 X가 Y보다 크다. XZ가 Y보다 Z보다 크다. Z는 0보다 크답니다. 결국엔 P, Q가 되겠네요. 3번은요. 절대값이 같다. X는 0보다 Y는 0보다 같다. 3번은 뭐가 됩니까? X라는 값, XY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죠? 그 뜻을 해보면 둘 다 양수. 에? 둘 다 음수도 되죠. 둘 다 음수도 되죠. 근데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고 얘는 안 되네요. 답이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 P면 Q입니다. Q는 P가 아니고요. 5번은 P면 Q입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3-3. 네. 13-3번 질문하신 분아 뭘 확인해야 되니? P가 Q 또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Q 또는 R이면 P다가 성립해야 한대요. 즉, 진리집합상으로 Q와 R에 대한 합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Q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Q가 될 거고요. R이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Q 합집합 R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이 어딘가의 K 값이 요렇게 감싸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그에 대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제발 이거부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잡아뒀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질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14-1번 가겠습니다.
14-1번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할 때 14-1번은 그러면 식을 써보시면 어떤 문제인가요? not P 또는 not Q에 P가 해당된대요. 그러면 P라는 집합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랍니다. 이거를 바꾸시면 P, 교, Q의 여집합이 되고요. 얘가 P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결국 R이라는 전체 집합에 포함된 P와 Q에 대하여 교집합에 있는 이쪽 영역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이거. 그쵸. P와 Q는 서로 소일 때 이런 문제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P교, Q가 공집합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2번 맞아 틀려? 틀려요. Q예요. 3번 맞아 틀려? 틀려요. P입니다. 그죠? P의 여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냐? 틀려요. 5번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에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하신다면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2번으로 갈게요. 왜일까요? 절대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a제곱 마이너스 6ab 마이너스 kb제곱이 0보다 큰 이 식이 얘가 절대부등식이 돼야 된대요. 네,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A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본다면 부등식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그랬죠? 이게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런 조건이 되잖아요. 아, 뭐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 그럼 판별식은 뭐가 됩니까? 9b제곱 플러스 k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 하여 k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 끝. 물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로 생각하실 수도 있냐면 완전 제곱식꼴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9b제곱 마이너스 9b제곱 플러스 k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확인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 요 값이 9 플러스 k b제곱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즉 9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네. 같은 조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 판별식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도 하고요. 23-2번이었습니다. 2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수상을 배우실 때 저에게 세뇌 받으신 분들은 아마 25-1번에 대해서 질문이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수상을 나랑 안 했구나.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보면 진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통분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자, A 더하기 B가 살아요.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고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2 루트 AB가 될 거라. 2라고 하는 값보다 AB 값이 작을 겁니다. 그러면 AB라고 하는 값은 4보다 작을 건데요. A와 B 모두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B분의 4라고 하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제가 분수 형태 보이면 잠시 뇌를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통분해요. 통분하고 고민하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 통분부터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드밴스 28-2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28-2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요. 살려주세요. 난 이 구주입의 본원에서 제발 스캔 좀 다시 떠서 줬으면 좋겠는데 살려주세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대체 무슨 숫자인가요? 뭐 구하래요? 전 뭐 구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전 뭘 구해야 되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위가 닫혀 있는 제곱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숫자가 뭔지가 안 보이는데요. 삼각형이야. 1, 2, 3이에요? 뭐래? 잠깐만.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 삼각형 A, BP, A, B, CP, C, AP의 넓이를 각각 A1, A2, A3. 에휴.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지? 그렇겠지? 1.7 요만큼 여기인가요? 그죠? ABC라는 삼각형에서 내부에 아무 점이나 찍어놓고 그 점을 P라 했을 때 그 점에 대하여 영역이 구간이 나눠지는 곳을 A1, A2, A3라고 했는데 여길 H1, H2, H3라고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하는 값은 4분의 루트 3 A제곱 4 루트 3이 되는데요. 이 값은 2 곱하기 H1, H2, H3입니다. 맞나요? 하여 하나 구했고요. 사실은 뭐 이거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여기로 가는 문제 같은데 왜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A3의 제곱이라고 할 때 여기 앞에다가 뭘 채워주시면 A1, A2, A3의 제곱이 될까요? 이긴 거죠? 이거 필요 없네요. 써놓고 봤더니 쓸모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뒤에 있는 애 하나의 항을 제곱했을 때 얘네 둘 곱해서 나오는 값이 되도록. 얼마? 또 얼마? 그리고 얼마? 그죠? 그래야지만 A1제곱, A2제곱, A3제곱이 될 테니까요. 해서 6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제곱 더하기 A2제곱 더하기 A3제곱의 값이 얼마? 48. 아, 4분의 1 어디 갔니? 끝. 됐죠? 혹시 활용 알러지 있으신 분들 거부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에쌰. 어드밴스 20번 가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부등식이 모두 절대 부등식이랍니다.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ac 값은 0보다 작을 거고요. 두 번째 q제곱 마이너스 pr의 값도 0보다 작을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조건 하나,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p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합니다. 왜? 그래프 모양으로 따졌을 때 0보다 큰 값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모양이니까요. 기억? 틀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p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니은은요? b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0보다 작고 q제곱 마이너스 pr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식을 더해주시면 맞는 말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저 디귿 때문에 질문하신 건가요? b 플러스 p의 제곱이 a 플러스 p 곱하기 c 플러스 r보다 큰가요? b제곱 2bp제곱 bp p제곱 ac pr ar pc 그래 그러면 b제곱 p제곱보다 ac pr이 더 작은 건 알아. 그러면 저 bp라고 하는 값 2bp라고 하는 값과 ar 더하기 pc라는 거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실 수 있으려나?
AC. 아, 방향 잘못 잡았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아하. 제가 첫 번째 식을 쓸 생각을 안 했네요. 이걸 써놔야 제가 힌트를 뭔가 받았을 텐데. A 더하기 P, B 더하기 Q, C 더하기 R이라는 건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나요? 얘네 둘이 절대부등식이면 얘도 절대부등식이죠. 맞는 말이죠. 끝. (24번) C의 최대값을 자,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이 1이고요.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이라고 되어 있나요? C의 최대 최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C 대신에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 문제 아닌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거 산술기하 쪽이나 아니면은 코시-슈바르트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코시-슈바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긴 합니다. 어쩌라고요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산술기하를 쓰게 될 건데,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1-C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C 대 C 대?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라고 하는 식이 1-2C 더하기 C제곱이 될 텐데, 얘가 3-C제곱 더하기 2AB 값이 1, 이건 뭔 식이야? 뭐라는 거야?
A 대신에 BC, A 대신에 BC. 지금 하나를 정리해서 문자를 소거하셔서 그 관계식을 만들면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기억상으로 이게 네네네. 생긴 걸 보니까 산술기하를 쓰면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게 없죠. 곱이 안 보이죠. 뭘 쓸까요? 코시-슈바르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뭡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넓은 데서 쓸게요. 2 곱하기 3-C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1-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2차 부등식 만들어지네요.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2C 제곱 플러스 6이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이니까 3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5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네요. 여기서 코시-슈바르츠나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라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를 분류해 드리자면 첫 번째, 만약에 합이 나오는데 곱과의 관계를 구하라고 할 때, 혹은 곱이 나왔는데 합이라는 그 조건에 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라는 게 있을 때, 이런 조건은 보통 선분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의 양수값을 씁니다. 양수값이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산술기하를 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역수꼴이요. 역수꼴의 형태를 정리할 때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주로. 범위가 안 나와 있는데 범위가 생길 수 있어요. 역수를 곱해버리면 문자가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어디서,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도 예전에는 코시-슈바르츠라는 거를 따로 기억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저기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시-슈바르츠를 되게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코시-슈바르츠도 풀지 않고 식을 전개하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산술기하로 풀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산술기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기하이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들을 이용해서 양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양수다라는 조건이 빠지고 곱의 범위만 구하자면 그것은 음수부터 양수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그 코시 슈바르츠 문제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합과 제곱의 합 같은 거는 너무 전형적으로 많이 쓰죠. 지금 같은 경우도 합과 제곱의 합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코시-슈바르츠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그죠? 아니면 두 번째로 주로 실수 범위로 나올 때
최대 최소. 라는 문제를 풀라고 나오는 경우에 절대부등식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코시-슈바르츠를 주로 사용합니다. 산술기하에서는 주로 양수일 때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밖에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외사항은 뭐냐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쩌고이고 일 때 x, y의 최대 최소는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루트 xy 하면 틀려요. 절대값입니다. 2x제곱 y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써요? 2xy라고 하면 틀려요. 네,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항상 절대값이 포함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생기겠죠. 이게 예외사항입니다. 그런 예외사항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산술기하라던가 코시-슈바르츠를 쓰는데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때 수업 시간에 그냥 잘 안 나와서 안 알려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하라고 하는 거에서 가로 더하기 세로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가로 곱하기 세로 2잖아요. 이거 부피에서도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라고 할 때 가로 더하기 세로 곱 더하기 높이라고 하는 값은 뭐게요? 얘의 평균? 3으로 나눈 거죠? 그럼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돼서 이런 기호가 있다면 보세요. 세제곱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응용하게 되면은 4개짜리도 가능하겠죠? 4제곱근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시-슈바르츠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항상 AX 플러스 BY보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AX 플러스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도 성립합니다. 이것도 코시-슈바르츠예요. 4개짜리일 때도 성립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하에서 설명하는 유일한 교재, 그놈의 빌어먹을 정석 교재를 제외하고서는 안 나와요. 어차피 세제곱근이나 네제곱근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죠.